자, 그럼 오늘 우리는 제곱근과 실수에서부터 출발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 그동안은 맨날 책에 있는 거 순서 무시하고 선생님이 쭉 설명해 나가고 여러분들 문제 간단하게 풀고 넘어갔었잖아. 이번 수업은 조금 방향을 바꿔보자. 책에 있는 거 순서 그대로 따라가 볼 거거든? 한번 비교해봐. 그동안 수업했던 게 이게 나을지, 책에 있는 순서를 그대로 따라가는 게 나은지. 한 2시간 정도 해보면은 느낌 오잖아. 아니야? 물어보면 대답을 좀 해주세요. 물어보면 대답을 좀. 야, 안 왔는데? 네? 보냈는데요? 4시 1분에 선생님 오늘 오는 거 맞나요? 아니 와가지고 요즘 잠깐 보였을 건데. 뭐, 안 보였네? 저는 제가 CCTV 돌려고 지금 이 안에 있는 악기들한테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야? 맞냐고? 저 인간들 뒤에 안 보여? 자, 그래서 오늘은 제곱근의 뜻과 성질에 대한 얘기부터 출발을 해보자. 제곱근의 뜻과 성질.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수책에 선생님이 간단하게 정리했었죠. 영상 봤지, 여러분? 경험이도 영상 봤니? 수책에 대한 내용 정리하면서 허수에 대한 얘기 조금 하고 제곱근에 대한 얘기 조금 하고 그리고 본격적으로는 오늘부터 다시 한번 나갈 거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그 제곱근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거야. 자, 그러면 이 제곱근이라는 단원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기본적인 말의 뜻인데, 자, 기본적인 정의. 선생님이 이거 어떻게 기억하라고 했었니? 그렇지. 제곱의 근원이라는 말을 써서 제곱의 근원.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여기서 근원이라는 단어가 조금 생소할 수는 있는데, 근원이라는 건 뭐냐면 원인이 되는 거. 근본. 약간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면 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식의 형태를 취하게 될 거냐면 어떤 수 x가 보일 거거든? 그 x를 제곱하잖아? 그래서 a라는 숫자를 만들어 낸 거야. 무조건 제곱을 해야 돼. 세제곱 아니고 네제곱도 아니고 제곱만 하는 거야. 그래서 a라는 숫자를 만들어 냈을 때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해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봤었던 모든 숫자들 범주 내에서는 제곱을 하잖아? 항상 뭐가 나왔어? 양수가 나오거나 0이 나왔었어. 0을 제곱하면 0일 거고 마이너스 2를 제곱하면 플러스 4로 부호가 바뀔 거고 플러스 2를 제곱하면 플러스 4로 부호를 그대로 플러스로 사용을 할 거고 맞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여기서 단이라는 조건을 붙여서 a가 0보다 이상입니다 라는 범위를 가지는 숫자다라고 우리는 판단을 내린단 말이야. 확인돼?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를 한 바로는 x라는 녀석은 a의 뭐라고 불렀지? x라는 녀석 여기서 이제 숫자를 여러분들 잘 봐. x를 제곱해서 a를 만들었지. 다시 말하면 a가 되기 위해 x가 근본적인 계산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잖아. 근원이 되는 숫자가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x는 a의 제곱근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될 것이고 그리고 반대로 a라는 숫자는 x를 계산해서 나온 숫자지? 어떻게 계산했어? 제곱해서. 그래서 제곱을 해서 만든 수다에서 제곱수다라는 의미를 붙여서 우리는 두 가지 말을 해석해 낼 거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확인되니?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게 있겠지. 어떤 수 x를 제곱했을 때 4가 됐어. 확인돼요? 그러면 x 누구를 제곱해야 돼? 2나 마이너스 1을 제곱해야 4가 나오겠지. 그래서 x 4의 제곱근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2를 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란 말이지.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내가 지난 시간에 딱 여기까지만 얘기를 해놓은 거야.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기호가 더 들어간다고 그랬었죠? 뭐가 나올 거냐? 어떤 수 x를 제곱했을 때 펑! 3이 나와. 제곱해서 3 나오는 수 뭐 있어? 저는 틀렸어. 자, x 어떻게 쓴다 그랬어? 일반적으로 제곱해서 3이 나오는 숫자는 만들어낼 수가 없잖아.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내에서. 그래서 새로운 기호를 도입한다 그랬지? 어떻게 썼어? 이렇게 생긴 기호를 사용을 했죠. 그리고 이 안에 3이라는 숫자를 적어놓고 그리고 양수와 음수가 둘 다 가능하기 때문에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붙여서 표현을 낸다. 확인됩니까? 그리고 얘를 읽을 때 이 기호 어떻게 읽는다 그랬지? 이렇게 우리가 발음을 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이것을 다른 말로도 표현할 수 있다 그랬지? 뭐였어? 근호. 그리고 또 다른 말로 제곱근이라는 말로도 표현이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로 표현이 가능한 이 기호를 사용해서 지금부터 우리가 나타내기 힘들었던 숫자들을 나타낼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야.
확인되니? 그랬을 때 이 루트를 사용한 숫자를 우리는 무리수로 분류를 했거든? 왜 무리수로 분류를 했냐면 우리가 보통 유리수라는 숫자는 분수로 나타낼 수 있잖아. 분수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소수점 아래로 똑 떨어지게 끝나거나 규칙을 가지고 소수점 아래에 있는 숫자를 짐작해낼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 근데 무리수는 그게 불가능해. 그렇겠지? 그렇게 배웠잖아?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루트 3이라는 애도 마찬가지로 끝이 짐작이 안 돼. 일단 무한해. 근데 다음 숫자가 뭐가 나올지 짐작이 안 되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의 일종이야. 실제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면 알 거야. 어떻게 계산해 볼 거냐면 자,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봐. 제곱해서 3을 만들고 싶거든? 그러면 2를 제곱한 것보다 분명히 작겠지. 1.5를 제곱한 것보다는 어떻겠어? 크겠지. 1.5를 제곱하면 2.25가 될 거니까. 그러면 내가 제곱해서 3이라는 숫자는 1.5와 2 사이에 있는 1. 얼마라는 숫자야. 이런 식으로 숫자를 하나씩 맞춰가다 보잖아. 그러면 1.6 얼마 해서 숫자가 계속 소수점 밑으로 떨어져 내려갈 거야. 그렇다고 해도 정확하게 딱 얼마인지는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없단 말이야. 근데 그럼 다음번에 나오게 될 숫자가 뭔지를 짐작을 해야 되잖아. 근데 그거 짐작 자체가 불가능해. 그게 왜 불가능한지는 다다음 시간쯤에 우리가 대소관계를 하면서 한 번 더 보여줄게. 지금은 그냥 이거 이렇게 짐작이 안 된다고 선생님이 얘기했구나 정도로만 기억을 해놓으면 된다. 아시겠죠? 자,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이 제곱근이라는 녀석을 이제 우리는 책에 있는 내용을 따라가면서 천천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될 거야.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여러분들 8쪽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자고요. 8쪽. 딱 8쪽에 나와 있는 내용, 초록색 책입니다. 8쪽이라고 얘기를 한 지가 3번을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책을 안 펴고 있는 건 어떻게 해야 되냐? 넌 말하지 마. 뭐 입만 열면 그렇게 비난, 비방, 부회장. 올바른 자세가 맞아? 자, 그래서 8쪽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은 첫 번째 제곱근의 뜻이다라고 해서 나와 있고 어떤 수 x를 제곱해서 a가 될 때, 즉 x의 제곱이 a일 때 x를 a의 제곱근이라고 한다라고 돼 있죠. 여기서 여러분들 그냥 제곱근에 빨간색으로 글씨 써져 있죠. 거기다 동그라미만 하나 쳐놔. 제곱근이라는 말 자체에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제곱근이라는 말 자체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이 말이 뭔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발음하고 얘기해보면서 익숙해지는 게 첫 번째 목표야.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 외에는 별다른 내용 없거든요. 바로 밑으로 들어가서 필수 문제 1번 문제 풀어보고 갈 겁니다. 자, 첫 번째 봐봐. 16의 제곱근을 찾으라 그랬죠? 그럼 결국 우리는 뭘 찾으라는 얘기야? 제곱해서 16이 되는 숫자를 찾으라는 얘기야. 맞죠? 그럼 제곱해서 16이 되는 숫자 누굽니까? 4랑 마이너스 4 두 종류가 있겠죠? 그래서 쓸 때 4랑 마이너스 4 두 개를 따로따로 써도 되지만 이렇게 하나로 합쳐서 플러스 마이너스 4라고 쓰셔도 돼요. 이게 오히려 좀 더 편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보호를 같이 붙여서 써도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럼 확인했고 그 다음 두 번째 0.01이야. 제곱해서 0.01이 되고 싶어. 제곱해서 0.01이 되고 싶어. 누굴 제곱하면 될까? 그렇지. 이게 소수로 나오게 되면은 제곱근을 찾기가 생각보다 복잡하거든? 그래서 우리는 간단하게 제곱근을 찾는 하나의 팁을 여러분들께 드리자면 뭐냐? 소수로 나와 있는 애 있지? 얘는 전부 다 분수로 고쳐. 그래야 여러분들이 실수를 안 하고 찾게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자, 0.01이니까 뭐가 되는 거야? 100분의 1이죠. 제곱해서 100분의 1 되는 애를 찾는 거야. 그럼 누가 되겠어? 그래, 10분의 1인데 그냥 10분의 1이 아니라 플러스 마이너스 10분의 1. 항상 부호, 플러스를 붙이는 애, 마이너스를 붙이는 애가 따로따로 존재한다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 확인됐죠? 자, 그럼 세 번째 나와 있는 숫자 25분의 9. 얘는 분수로 아예 나와 있어, 지금. 맞지?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면 돼? 그냥 바로 고치면 되겠지? 자, 누굽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5분의 3을 제곱하면 되겠군요. 이 정도 산수 되잖아? 알았어, 미안해. 미안해. 자, 그러면 4번에다 별표 하나 칠래?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많이 하는 실수가 등장을 합니다. 제곱근에서 헷갈리는 포인트가 첫 번째로 나오는 거야. 자, 마이너스 6의 제곱이라고 돼 있죠? 제곱의 근원, 누굽니까? 그럼 제곱근 찾으러 가면 누구야? 이거 마이너스 6 아니야? 제곱하기 전이니까. 맞죠? 이렇게 생각해서 별표 치라고 한 거야. 이거 틀려요.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마이너스 6의 지금 제곱이라고 나왔죠? 그럼 이걸 먼저 계산을 끝내야 돼.
계산 끝내봐. 얼마야? 즉 36의 제곱근을 찾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런 문제라고 봐야 되는 거야. 요거 때문에 별표야. 요거 주의해야 돼. 특히 중3들. 니네 이거 시험 문제 1번 문제야. 학교 시험 1번 문제야. 중간고사. 별로 감흥 없잖아. 학교 시험 맞지? 자, 그래서 36의 제곱근. 그러면 우리 어떻게 찾으면 돼? 풀마 6 되는 거 확인되죠? 그래서 요렇게 찾아줘야 된다는 걸 절대로 잊지 마세요. 알겠죠? 요거 하나 주의해서 같이 보도록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그 외에 나머지 문제들은 딱히 특별한 건 없고 바로 밑에 내려와서 1-1번 문제 보여? 4번 문제 1-1번에 네 번째 거 보이지? 마이너스 0.5의 제곱이라고 나와 있죠? 그럼 이거 제곱을 찾으면 또 마이너스 0.5가 되는 거 맞죠? 아니라니까요? 플러스 마이너스 0.5 제곱을 해서 그 다음에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알겠죠? 자, 그럼 옆으로 넘어옵시다. 옆으로 넘어오면 제곱근의 표현입니다 라고 나와 있죠. 자, 제곱근의 표현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크게 딱 두 가지야. 자, 요거만 얘기하면 돼. 봐봐. 표현법이라고 우리가 지금부터 쓸 건데 우리가 지금부터 제곱근을 찾으려고 해서 앞에서 열심히 찾아봤어. 지금 맞죠? 그랬더니 플러스 부호가 붙은 제곱근도 있고 마이너스 부호가 붙은 제곱근이 있어서 제곱근이 항상 두 개씩으로 똑똑 떨어지게 나왔지? 맞죠? 근데 이 경우가 반드시 꼭 이렇게 나오리란 법은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걸 생각을 해줘야 돼.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될 거냐? 자, x를 제곱한 게 a다라고 얘기를 했어. 확인되니? 이때 우리는 x가 뭐니라고 썼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예요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맞지? 근데 상황에 따라서는 x가 뭐니라고 물어보잖아? 0이에요 라고 얘기를 할 때도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 x가 뭐니라고 물어봤을 때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말 그대로 상황에 따라서 각각의 어떤 상황에서 이런 경우들이 등장하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이제는 파악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자, 우리가 처음에 제곱근이라는 얘기를 할 때 무조건 a가 0보다 이상에서만 됩니다 라고 조건을 달았었죠.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수체계를 얘기하면서 저 a 값이 반드시 0보다 이상일이란 법은 없다라는 걸 확인을 했잖아. 허수라는 이름으로 무언가 숫자가 존재할 수도 있다. 그걸 실제 여러분들 문제에서 언급은 안 하고 녹여내는 경우들이 있어. 다시 말하면 a 값이 얼마인지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말을 거는 거야. 확인돼요? 그럼 생각해봐. 어떤 수 x를 제곱한 게 마이너스 4야. 있어? 우리 지금 상식 내에서는 없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때 a가 0보다 작을 때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다는 거지. 그리고 어떤 수를 제곱한 게 0이야. 그럼 x는 뭐겠어? 플러스 마이너스 0이라고 쓸 필요가 있을까? 없겠지. 그러니까 그때 여기야 a가 0일 때. 확인됩니까? 그리고 마지막이 a가 0보다 클 때 이렇게 해서 크게 세 가지로 나뉘게 된다. 확인되나요? 이때 우리는 여기 지금 보이는 애 플러스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a라고 써놨지? 이걸 지금부터 두 가지로 다시 구분합니다. 플러스 루트 a와 마이너스 루트 a로. 확인돼요? 이때 이 플러스 부호가 붙은 수를 우리는 항상 뭐라고 불렀어? 양수라고 불렀지? 그래서 얘를 지금부터 우리는 구체적으로 양의 제곱근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줘요. 그리고 얘를 뭐라고 부르면 될까요? 그렇죠. 음의 제곱근이라는 이름으로 지금부터 불러주게 될 겁니다. 확인됐나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한 걸음을 더 나가면 단순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도 물어본다. 어떤 수 x를 제곱했을 때 a가 나오거든? 근데 x가 제곱근이잖아. a의 제곱근. 그 제곱근이 한 개야. x가 그럼 얼마야? 0이야. 이렇게 단순하게 제곱근을 찾는 게 아니라 제곱근의 개수가 몇 개냐를 통해서 a라는 숫자가 얼마인지 어떠한 범위 내에 있는 숫자인지도 짐작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확인돼요? 다시 말하면 여기 지금 보이는 0일 때 제곱근이 몇 개? 1개. 이때는 제곱근이 몇 개? 0개. 이때는 몇 개? 2개가 됩니다라는 얘기까지도 발전돼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동적으로 기억을 해야 돼. x의 제곱이 a가 나왔을 때 a가 양수잖아? 그러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로 쓰는 제곱근이 2개예요. x의 제곱을 한 게 a인데 a가 음수잖아요? 제곱근은 없어요. x의 제곱을 해서 a인데 이때 a가 0이야. 즉 x를 제곱한 게 0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제곱근이 누구? 0으로 1개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구분을 하면서 찾아내는 것들을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
별거 아니고 쉬운 것처럼 보이지? 쉬운 거 맞아. 쉬운 거 맞아. 그냥 생각만 하면 되는 거잖아.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가 붙으면 당연히 몇 개겠어? 2개겠지. 부호가 없으면? 하나. 못 찾으면? 0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냥. 알겠습니까? 자, 그럼 그 내용 가지고 바로 가보자고요. 이제 5의 양의 제곱근이라고 써져 있죠. 5의 양의 제곱근. 그럼 뭐겠어요? 제곱해서 5가 나오는 숫자 중에 양수인 걸 찾으라는 얘기지? 그러면 누구야? 원래 5의 제곱근을 찾으려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겠지? 근데 양의 제곱근이니까 플러스만 남기면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정답을 쓸 때는 뭐라고 쓰면 돼? 첫 번째 문제 플러스 루트 5라고 그냥 적어주시면 끝나게 되는 겁니다. 확인됐나요? 문제 쉽지?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2분의 5의 음의 제곱근이라고 나왔지? 그러면 이번에도 뭐야? 마이너스 루트 2분의 5 그냥 이렇게 적으면 되는 거 아니야? 제곱해서 2분의 5가 되는 숫자 누군지 알아?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냥 루트. 확인되죠? 자, 그럼 세 번째. 이번에는 13의 제곱근을 찾으라 그랬지? 그럼 13의 제곱근 얼마예요? 제곱해서 13 되는 거 찾으라는 얘기잖아. 그럼 이번엔 그렇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3이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확인되니? 자, 그럼 네 번째. 제곱근 13이라고 돼 있죠? 이건 뭐라고 써야 될까요? 이건 내가 아직 언급 안 했어. 제곱근 13. 뭐라고 써야 될까? 그냥 루트 1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3. 뭘까? 그냥 루트 13?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3? 그냥 루트 13? 정답은? 좀 이따 알려줄게요. 왜? 좀 이따 알려주면 안 되냐? 설명해주고 알려주면 되잖아. 자, 그래서 이제 여기 4번, 마찬가지로 4번 보기 보이지? 여기도 별표. 여기도 별표. 요거도 중요한 표현인데, 자, 선생님 여기 표현법 두 번째 거 보이죠? 요거 지울 거야? 요거 지우자, 여기 지우자. 여기 지우고, 이제 오늘 얘기해야 될 세 번째 얘기를 할 건데, 자.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곱근을 표현함에 있어서 주의점이 하나가 있어. 주의점. 자, 그 주의점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해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잘 봐요. 어떤 수 x를 제곱해서 a가 나온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제곱근이 항상 시작이 됐었잖아. 근데 이 숫자를 이렇게 한번 써줄게. 첫 번째, a의 제곱근이다라는 말로 그냥 우리는 뭉뚱그려서 한번 써볼 겁니다. 그러면 요거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우리 아까 앞에서 해봤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라고 그냥 쓰면 되겠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두 번째, a의 양의 제곱근이라는 말을 한번 써볼게요. 양의 제곱근. 그러면 제곱근 중에서 우리는 뭘 찾으라는 얘기였지? 양수인 걸 찾으면 되겠지? 그러니까 이때는 플러스 루트 a라고 쓰면 되는 거야. 확인되죠? 자, 근데 여기서 나는 기억에 보이는 말 있지? a의 제곱근이라고 써져 있지? 이거를 지금부터 말의 순서를 바꾸잖아? 그러면 어떤 말이 만들어지게 되냐면 제곱근 a라는 말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정확하게 확실하게 뭔지를 몰라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 그래서 요거 말고 요걸 먼저 한번 찾아볼 거야. 루트 a. 그럼 이걸 우리 어떻게 써야 될까? 그냥 루트 a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 그렇죠. 다시 미음. 이거는 이렇게 써볼까? 근호 a. 그럼 이것도 위에랑 똑같이 쓰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돼요?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수업했던 내용의 기억을 잘 떠올려봐. 방금 전에도 얘기했어. 내가 일부러 여기 지운 거야. 여기 지금 써져 있던 내용이었거든. 루트랑 같은 말 뭐라고? 또 확실해? 다시 생각해. 그래. 그러면 여기 보이는 이 근호라는 말하고 이 루트라는 말이랑 이 제곱근이라는 말은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같은 걸로 해석해도 돼, 안 돼? 그러면 정답이 나왔죠. 뭐가 돼요? 이거야. 응? 응, 그렇죠. 이렇게. 확인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써지게 돼서 요 기억하고 디귿 보이지? 요 두 가지를 우리가 구분을 해줘야 돼. 단순하게 이런 거야. 나는 미나비를 좋아해. 미나비를 좋아하는 건 나야.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이 단순한 인간들은 이래서 안 되는 거야. 다르지. 내가 미나비를 좋아하는 거잖아. 근데 미나비를 좋아하는 건 나잖아? 그러면 미나비를 좋아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가 나라는 의미가
내가 민혁이를 좋아해가 되는 거고, 민혁이를 좋아하는 사람들 전체가 나밖에 없는 거야. 두 번째 말은. 민혁이를 좋아하는 건 나야.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또 이런 거. 나는 사람이야. 사람은 나야. 같아? 이러면 어감이 확실하게 달라지지. 그거랑 같은 의미야. A의 제곱근이랑 제곱근 A는 완전히 다른 말이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한국말이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언어기는 한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부가 좀 필요한 언어는 맞아. 이런 포괄적인 의미를 가진다 했을 때. 그게 우리 단순한 친구들에게는 많이 어려운 과제가 되겠지. 책을 좀 많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단순한 내용들이 두 가지가 완전히 서로 다르게 될 거라는 거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기억을 해줘야 돼. 알겠어요? 오늘 얘기하는 내용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 요거 두 가지 구분하는 거야.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보이는 거 4번 제곱근 13이라고 되어 있는 거 이제 우리는 정답을 찾을 수가 있죠. 어떻게 쓰면 돼? 루트 13으로 그냥 적으면 되는 거죠. 확인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그 차이점 하나 잘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러면 이제 필수 문제 3번에 나와 있는 내용이 보이는데 여기다가 또 별표를 하나 칠까요? 이 필수 문제 3번이 우리가 이번 숙제를 하면서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많은 연습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무엇이냐? 복잡한 숫자를 간단하게 만드는 법이에요. 다시 말하면 루트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자, 제곱근에 선생님이 그냥 축약이라고 이름을 축약이라고 하면 또 모르겠지? 소거라고 이름을 붙일게요. 그냥 제곱근에 소거. 소거 그래? 그럼 제곱근에 삭제? 여기까지 왔는데 이건 되겠지? 괜찮아? 좋아. 제곱근을 삭제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해보자고요. 자, 선생님이 이거 조금 어려운 얘기로 지난번에 한번 내가 풀어본 적이 있었거든? 여러분들한테? 뭐였었냐면 어떤 수 x를 제곱했을 때 뭐가 나온다고 그랬지? a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이걸 예를 들었던 게 x를 제곱한 게 4야. 그러면 우리는 x를 찾아봐 하면은 원래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는 거지. 근데 우리 지금 그냥 편의상 양의 제곱근만 따로 찾아보자고. 그럼 양의 제곱근만 찾으면 얼마야? 2가 되지. 근데 우리는 루트를 배웠잖아. 그래서 x를 뭐라고 써도 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 마찬가지 양의 제곱근만 찾을 거니까 루트 4라고 써도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 지금 보이는 2랑 루트 4가 어떻다는 얘기야? 같은 숫자를 뜻하는구나라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거잖아. 맞지? 그랬을 때 얘가 어떻게 해서 같은 숫자가 될 거냐, 이걸 이제 우리가 약간의 논리성을 동원해서 밝혀봐야 되는 거였단 말이야. 자, 그걸 지금부터 다시 한번 보여줄게. 그때 당시에 나는 어떻게 설명했냐면 루트를 해놓고 4를 소인수분해서 2의 제곱으로 바꿔섰단 말이지. 그랬을 때 여기는 2의 1제곱이잖아. 여기는 2제곱이 갑자기 루트랑 어떻게 뭔가 잘 조합을 해서 버무렸더니 1제곱으로 바뀌어버렸다는 얘기야. 확인돼요? 그걸 누구를 이용해서 했느냐? 지수 법칙을 동원해서 요거를 한번 버무려 보자라고 얘기를 했던 거야. 즉 다시 말하면 여기 보이는 이 루트라고 보이는 기호 있지? 이 기호를 지수화 시켜보는 거야. 지수화 시킬 수는 없을까? 이걸 생각을 했던 거야. 그래서 고민을 했던 게 뭐냐? 2의 제곱에다가 루트 대신에 무언가 지수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이렇게 한 번씩을 써봤던 것이. 확인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써놓고 이제 결국에는 여기 보니 이 숫자나 여기 보니 이 숫자 두 개를 비교했던 거야. 얘가 여기 있는 2랑 여기 있는 지수 네모를 곱해서 여기 있는 1이라는 지수를 만들어 줘야 되는 거잖아. 맞죠? 괄호 바깥에 네모가 있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 누가 들어와야 돼? 2분의 1이 들어와야지만 곱해서 1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였지. 그래서 우리는 지난번에 루트라고 생긴 이 기호가 결국에는 누군가의 2분의 1제곱의 형태를 취합니다라는 거를 간단하게 보여줬었단 말이죠. 기억나십니까? 그랬을 때 이렇게 바꾸는 이 과정 자체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게 되는 지수의 성질이야. 지금 당장은 써먹을 일은 없다는 거지. 근데 이걸 굳이 왜 보여줬느냐? 이걸 보여주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 제곱근을 삭제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이렇게 말하는 수밖에 없어. 뭐냐면 제곱이 있죠, 제곱. 제곱과 루트 있죠. 루트가 만나잖아요. 만나면 알았어. 펑 한다는 얘기야. 펑. 이거밖에 설명이 안 돼. 그래서 일부러 요거를 이렇게 얘기만 하고 넘어가도 되지만 굳이 알아들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본 거야. 그래서 이해가 되면 요걸로 이해를 해도 돼. 어찌됐건 얘도 결국에는 뭐야?
결국에는 간단하게 만든다고 하면 어차피 얘랑 얘가 결국 2분의 1제곱을 뜻할 거잖아. 둘이 없애면 되겠네. 이렇게 가는 거나 똑같은 거니까. 확인됩니까?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해서 제곱과 루트가 만나면 펑 한다라는 것만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확인됐나요? 그러면 이게 만나게 되는 방법이 이제 다양하게 만나게 돼. 잘 봐. 루트 2의 제곱이야. 그러면 이거 제곱하고 루트가 여기 이렇게 서로 만났지? 삭제시켜서 그냥 2예요 라고 쓰면 되는 거야. 확인되니? 아니면 루트 2라는 녀석이 제곱이 됐어. 바깥에서. 그러면 이번에도 제곱하고 루트가 뭐 한 거야? 만났으니까 삭제를 시키면 되는 거야. 근데 이거를 단순하게 그냥 만났으니까 삭제? 모양이 다른데? 뭔가 이상한데? 라고 생각하는 걸 얘를 이용하면 쉽게 설명이 되는 거야. 자, 얘 한번 봐봐. 그러면 얘는 루트가 2분의 1제곱이라고 그랬지? 그럼 2의 2분의 1제곱을 뭐 한 거야? 제곱한 거잖아. 이렇게 써버리는 거야. 그럼 당연히 뭐가 돼? 그냥 2가 나오는 게 우리 눈에 바로 확인이 되잖아. 이런 원리 때문에 제곱이 루트 안쪽에 들어가 있나? 루트 바깥 안쪽에 이렇게 들어가 있나? 바깥에 이렇게 튀어나와 있나? 어쨌든 만나면 뭐 되는 거야? 펑. 왜? 좀 더 무게감 있게 펑. 이렇게 된다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게 삭제가 될 거라는 사실 자체가 우리 현 중3 교육과정에서 루트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계산법 중에 하나야. 반드시 기억을 해줘야 돼. 확인돼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무슨 말인지 이해는 돼, 안 돼? 네? 그럼 요거 가지고 우리 딱 하나 1번 문제만 보고 갈 거야. 필수 문제 3번에 첫 번째 거 보이죠? 뭐라고 나와 있어? 아니, 루트 25라고 써져 있잖아. 간단하게 만들려잖아. 그러면 일단 우리 뭐 해야 돼? 이 안에 있는 25를 소인수분해부터 하는 거야. 그럼 루트 안에 누가 들어와? 5의 제곱. 자, 제곱과 루트가 만났네? 뭐 하라고? 그래서 5가 되는 거지. 확인됐습니까? 자, 그럼 다시 두 번째 하는 김에 탄력표 써볼까? 0.09라고 되겠죠? 그럼 뭐 하면 돼? 루트 0.09 쓰면 되지? 아니, 100분의 9라고 쓰라니까? 분수를 바꾸라니까 왜 안 바꾸는 거야? 맞죠? 분수를 바꿨어. 그럼 이제 얘는 루트 안에 누구야? 10분의 3을 제곱한 거지? 자, 다시 제곱과 루트가 만났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 삭제. 그러면 얼마가 돼요? 10분의 3. 지금이야 들을만하지. 변상기가 와가지고 펑 이러고 있으면 이제 진짜 꿀 같을 텐데. 진짜 듣기 싫을 거라고. 변성기 와가지고 그러고 있으면 아직은 괜찮다고. 자, 루트 64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문제인데 루트 64 생각해보잖아. 이거 소인수분해 돼야 안 돼? 소인수분해를 쫙 하잖아. 지금까지처럼 소인수분해를 막 하잖아. 그러면 루트 64라는 숫자는 2의 6제곱이야. 그럼 2의 6제곱으로 분해를 해야 되잖아. 귀찮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루트를 간단하게 만들 때는 제곱수의 관점으로만 무조건 접근을 해. 알겠어요? 그럼 64가 누구의 제곱이야? 그냥 얘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붙여놓고 루트 안에 8의 제곱이 있어요 라고 그냥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제곱과 루트 싹 삭제하고 놨더니 뭐 남아? 뭐 남아? 그렇지. 앞에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까지 챙겨서 플러스 마이너스 8이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자, 그럼 네 번째 있는 거 아예 다 하게 생겼네? 마이너스 루트 81분의 1이죠. 그럼 81분의 1은 누구의 제곱이야? 9분의 1의 제곱이지. 그럼 우리 그냥 바로 암산해도 되겠지? 마이너스 9분의 1. 그냥 이렇게 나오면 끝나는 거지 뭐. 여기까지 이해돼요?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요 제곱근의 삭제를 했던 요 문제랑 앞에서 봤었던 요 내용들이랑 같이 요 전 문제랑 같이 연결을 해서 요렇게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 자, 만나면 펑 하는 것까지 했고 요렇게 한번 예들어 줄게. 지금부터 딱 30초간 우리 고민해 볼 거야. 루트 안에 마이너스 4에 제곱을 넣을 거야. 자, 30초만 고민해봐. 이거 결과물이 뭐가 나올지. (30초라고) 그랬다. 지금 생각 다 끝내놓고 멍 때리고 있지 마라. 30초만 고민해라. 자, 제곱하고 루트가 만났죠? 선수 지나지 않았어? 지났을 것 같은데? 제곱하고 루트 어떻게 해야 돼? 삭제시켜야 되지? 그럼 뭐 하면 돼? 마이너스 4가 그냥 나오면 되는 거잖아. 지금까지 배웠던 공식대로라면 이게 맞는 거 아니야? 아닌 것 같은 이유가 뭘까? 왜 아닌 것 같아? 안에 있는 걸 먼저 계산하자.
오, 또. 자, 그러면 안에 있는 걸 먼저 계산해볼까? 안에 있는 걸 계산하면 얘가 루트 16이죠. 그럼 얘는 누구의 제곱이야? 루트 4의 제곱이지. 야, 근데 어차피 16이잖아. 이거 그냥 마이너스 4 제곱한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 같은 거잖아, 어차피. 마이너스 4를 제곱해도 16이 될 거고, 4를 제곱해도 16이 될 거고. 그러면 둘 중에 뭘 쓰든 상관없다는 얘기 아니야? 뭐가 좀 애매하지 않냐? 괜찮아? 괜찮아? 그럼 정답이 뭔데? 플러스 마이너스 안 들어가요. 응, 안 돼. 안 되니까 물어보겠지.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한 해답은 지금부터 보여줄게. 또 봐. 요거의 이제 계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를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다시 제곱근의 기초 성질로 돌아가야 돼. 자, 어떤 수 x를 제곱했어. 그래서 a가 나왔어. 그럼 우리는 x를 뭐라고 썼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라고 썼지. 자, 이때 지금부터 잘 봐. 내가 여기 이렇게 하나만 남겨놓은 게 얘잖아. 맞지? 그러면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숫자 우리 뭐라고 부르지? 양수야, 음수야? 그렇지. 양수라는 게 확인이 되지. 맞죠? 그러면 이제 얘를 내가 간단하게 만들어서 무언가 숫자로 썼어. 그럼 이 숫자도 당연히 뭐가 돼야 돼? 양수가 돼야지만 등호라는 기호가 성립하겠지. 맞죠? 그러면 지금 여기 봐. 제곱하고 여기 지금 보이는 이 숫자 제곱하고 루트 지우기 전이야. 양수야, 음수야? 앞에 플러스 부호가 있잖아. 생략되어 있으니까 양수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걸 계산해서 나온 결과도 보여야 돼? 양수여야 되지.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공식 제곱과 루트가 만나면 뭐 한다고? 펑이라고. 그럼 누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4가 나와야 되잖아. 지금까지 봤던 공식대로라면. 근데 마이너스 4가 양수야? 아니요. 아니야.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확인돼요? 그러면 얘를 꺼낼 때 마이너스 4가 아니라 누구로 나와줘야 되냐? 앞에 마이너스 부호를 붙인 수로 양수로 변환해서 나와줘야 되는 얘기야. 확인됩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결국에 마이너스 4를 제곱한 게 아까 경례가 얘기했던 것처럼 루트 안에 결국에 얘는 4를 제곱한 거랑 똑같은 효과잖아. 굳이 이걸로 쓸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지. 얘도 되고 얘도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걸로 바꿔서 4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다라는 거지. 확인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부터 보는 숫자들 안에서 이렇게 식을 많이 써줘. 내가 만약에 루트 x를 제곱한 결과가 나왔어. 이 식을 간단하게 정리해봐라 라고 얘기를 해. 그럼 그 계산에서 정리한 결과는 다시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 x일 거냐, 0일 거냐, 마이너스 x일 거냐로 바뀐다는 얘기야. 그러면 x가 됐다는 얘기는 제곱하고 루트가 주어졌을 때 그대로 나온다는 얘기지. 여기 안에 있는 x가 양수일 때의 얘기야. 그대로 나오는 거. 지금까지 했던 거. 확인돼요? 그럼 0으로 나오게 된 경우는 당연히 x가 뭐일 때? 0일 때가 되겠지. 그리고 이 안에 있는 x가 만약에 방금 전처럼 마이너스 4의 제곱이야.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서 마이너스 4. 실제 계산하면 플러스 4가 됐지? 근데 플러스 4라고 안 하고 마이너스 4라고 우리는 수업 시간 중에 계속 얘기를 할 거야. 왜냐? 이 마이너스 부호를 없애는 게 아니라 붙이는 거거든. 그렇게 추가에 넣는 거거든. 무슨 의미가 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붙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식을 해석해야 뒤에 가서 헷갈리는 게 줄어들어. 그러니까 없앤다. 이 마이너스 부호 그냥 없애면 되는 거잖아요 라고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서 만든다 라고 꼭 생각을 해주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럴 때가 언제야? x가 음수일 때. 확인돼?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x로 바꿔서 만드는 이 과정 자체를 우리는 지금부터 양수로 바꾸는 과정이다 해서 양수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이 과정 하나가 추가가 된다는 걸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해됩니까? 이게 오늘 얘기하는 내용 중에 두 번째로 중요한 내용이야. 첫 번째 중요한 거 뭐라고 그랬지? 그거 전체적으로. 요거 두 가지 구분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거. 그 다음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라고? 저거가 아니라 이 새끼야 양수화 과정이라고. 양수화 과정이 중요하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양수화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제 문제를 해결하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내가 루트 안에 마이너스 64라고 썼어.
이거 제곱근 간단하게 만들 수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왜요?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갈 순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얘는 간단하게 안 돼요. 자, 그러면 이번엔 다시 선생님 그럼 루트 안에 마이너스 64를 제곱해보죠 뭐.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 뭐라고 써야 돼요? 마이너스 붙이고 마이너스 64 이렇게 해석을 해내셔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정답을 적을 때는 얘가 아니라 64 이렇게 적으시면 되는 거고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 나중에 이렇게 미지수 나오게 됐을 때가 헷갈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자, 문제 보여줄게. x가 0하고 3 사이야. 얼마인지 모름. 자, 루트 x 마이너스 2의 아니다. x의 제곱 플러스 루트 제곱 간단하게 만드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 이거 계산한 결과 얼마일까요? 하고 그러면 우리는 뭐부터 시작하면 될까? 제곱하고 루트가 만났잖아. 쉬울 거지. 맞죠? 근데 요 x가 이제 그냥 나올지 양수화 과정을 거칠지를 판단해 줘야 되지. 자, 범위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얘는 양수죠. 그럼 그냥 나오면 되겠네요. 자, 다시 제곱하고 루트가 만났죠. 쉬울 거지. 그럼 이 x-3이 밖으로 나올 텐데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해 줘야 되지. 범위 나왔네요. 양수요, 음수요? 음수죠. 그러면 우리가 마이너스 5를 뗀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면 이거 뭐라고 쓸 거야? x 플러스 3 이렇게 쓰면 되나? 뭔가 좀 애매해, 그지? 그러면 이때 우리는 마이너스 5를 앞에 붙인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면 x 마이너스 3 꺼내놓고 앞에 뭐만 하면 돼? 붙이기만 하면 되지. 해석이 편해진다고. 이런 것 때문에 일부러라도 마이너스 5를 앞에 붙이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계산 마저 마무리 해볼까? 어차피 여기 중간에 플러스니까 무시해도 되겠지? 쭉 풀면 뭐가 나와요? 그래, 이렇게 간단하게 됩니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이런 문제들까지 여러분들이 다다음 시간쯤에 풀게 될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그때를 위한 밑작업이니까 이 양수화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진행을 한다는 거 반드시 잊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오늘 뭔가 좀 많은 걸 배우는 것 같지 않냐? 그래요. 여기서 끝나면 아쉽죠? 넘기세요. 와우. 와우. 자, 11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11쪽. 지금부터 이제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만드는 건데 이게 양수화 과정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11쪽에 맨 위에 보면 A가 양수일 때라고 얘기를 해서 쭉 써 있는데 괄호 2번 돼 있는 거 보이죠? 괄호 2번에 보면 두 번째 루트 마이너스 A의 제곱이 A다라고 나와 있지. 거기다가 표시를 좀 해놔. 그게 양수화 과정을 거친 거야. 실제로 따지면은 이거를 A라고 쓰면 안 되고 그 A라고 돼 있는데 보이죠? 마지막 줄에 이렇게 돼 있는 거에서 A 루트 마이너스 A의 제곱이 A다라고 돼 있는데 요 A 부분 보이지? 요게 실제로 요 A가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마이너스 A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서 양수화 과정을 거쳤다. 확인돼요? 그래서 요렇게 적어놔. 요거도 같이. 그래서 요거를 같이 꼭 염두에 두면서 생각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안 헷갈린다. 중요하니까 지금 반복해서 벌써 두 번째 얘기하고 있는 거야. 반드시 기억해놔야 돼. 아시겠죠? 자, 그럼 그거 알고 있는 상태로 바로 문제 가볼까? 첫 번째 거, 필수 문제 4번의 첫 번째입니다. 루트 7 제곱했죠? 제곱하고 루트 만났죠? 뭐 하면 돼? 펑. 그리고 안에 있는 숫자, 양수인지 음수인지 확인해서 꺼내면 되겠죠? 양수니까 그냥 그대로 나오면 되지? 결과 얼마입니까? 7. 정답입니다. 자, 두 번째, 마이너스 루트 0.8을 제곱했죠? 그러면 이번에는 마이너스 부호도 제곱이 된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부호는 플러스로 바뀌겠죠? 그 상태에서 루트와 제곱이 만났으니까 0.8만 나오면 되겠죠? 그러니까 정답은 뭐가 돼? 플러스 0.8 이렇게 그냥 써도 상관없겠죠? 물론 분수로 바꿔도 좋고요. 확인됐습니까? 자, 그럼 세 번째. 이번에는 계산 결과 이거 얼마일까? 세 번째 거는. 그렇죠. 마이너스 루트 10을 제곱했으니까 일단 제곱 먼저 계산을 하면은 플러스 10이 나와야 되지. 근데 앞에 마이너스 부호가 아직 하나 살아있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0이에요 라고 정답을 적으시면 되겠죠. 이해되고 있어요? 아니면 써줄까? 괜찮아? 좋아. 그럼 자, 네 번째 거는 이건 얼마일까? 이번에는 제곱이 마이너스 부호를 건드리지 않잖아. 제곱하고 루트만 쓱 지워버리면 되겠지? 그럼 이번에는 계산 결과 얼마? 마이너스 3이겠죠. 그죠?
마이너스 3. 자, 그럼 다섯 번째 거는 얼마일까요? 원래대로 우리가 표기를 하면 마이너스 11이 돼야 되지? 근데 어차피 계산 다 해서 정답 적을 거라 그랬지? 그러니까 정답 얼마? 11. 자, 마지막 여섯 번째. 여러분들이 해봐. 뭐 나와? 서연아, 뭐 나왔어? 서연아? 응. 정신 차려야지. 마지막 여섯 번째 거 뭐 나왔어? 마이너스 5분의 4. 5분의 4. 그렇지. 마이너스 5분의 4. 이게 모르는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아, 나, 씨. 근데 어제 너무 힘들어서 피곤해서 그래요. 어쩌라는 거야. 자, 여기까지 확인됩니까? 그러면 그 밑에 있는 필수 문제 5번, 다음을 계산하시오라고 돼 있죠. 같이 할 필요 있을까? 한 문제? 그래? 그럼 한 문제만. 뭐 해볼까? 뭐가 제일 어려워 보여? 그래? 그럼 그건 니네가 하고. 뭐가 제일 재밌어 보여? 1번이 제일 재밌어 보여? 아니요, 네. 4번이 뭐 흔들어 보여. 1번 그냥 그저 먹는 거. 그럼 뭐가 제일 재미없고, 그래 보여? 그래? 그럼 그거 하자. 너네 집에서 즐겁게 문제 풀으라고 남겨주는 건데 왜? 1번 제일 쉬운 거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대신해주잖아. 제일 좋은 데가 1번. 갑자기? 그래? 그럼 내가 뺏어서 해야지. 자,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면 간단하게 만들어 보래. 일단 제곱하고 루트 만났잖아. 뭐 할 거야? 펑. 누구 남아? 이거 남지? 그럼 이 일단 꺼내놔. 양수니까. 자, 다시. 제곱이 이번에는 루트만 지우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부호랑 루트 두 군데다 영향을 주는 거야. 분배돼서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맞죠? 그럼 마이너스 만났으니까 플러스 됐지? 그럼 제곱하고 루트 지워지지? 그럼 안에 또 누가 남아? 3. 양수니까 꺼내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 중간에 연결하는 부분 플러스 있지? 얘를 마지막에 이렇게 꼭 체크를 해줘. 요거 때문에 틀리는 경우들도 되게 많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 결과 얼마 나와요? 오, 이렇게 그냥 정답 나오고 끝나는 거지 뭐. 어때? 할만하지? 그지? 자, 그럼 나머지 문제는 여러분들이 숙제를 해. 넘어갑니다. 뭐가 너무 많아? 진짜 너무 불안하다. 나 오늘 못해도 15초까지는 할 생각이었는데? 왜요? 문제 있나? 수정아 문제 있어? 없지? 해도 되지? 언제? 할 수 있겠어? 경미 괜찮아? 응. 그러면 우리 맛이 어때? 좀 벅차? 너무 불안쳐요. 적당히 불안쳐요. 아, 적당히 보람차야 돼? 아니야. 첫날부터 도파민을 그냥 이만큼 안겨줘야지. 자, 그러면 여러분들 책에 있는 12쪽 보이죠? 12쪽. 12쪽에 4번 루트 a제곱의 성질이라고 나와 있고 5번 제곱인 수를 이용해서 근호 없애기 위해서 13쪽까지 나와 있죠. 두 군데다 다 별표. 네. 그리고 14쪽에 4번 루트 a제곱의 성질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지? 거기 옆에다가 같이 적어놔. 요렇게. 양수화라고 적어놔. 여러분들 앞에서 했었던 양수화 과정에 대한 얘기가 12쪽. 12쪽에 4번 옆에다가 양수화라고 적어놔. 앞에서 양수화 과정을 설명을 했는데 문제로 우리가 언급이 되는 경우가 없었잖아, 지금까지.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양수화 과정에 대한 언급이 나오기 시작을 할 거야. 그래서 요거 주의 깊게 여러분들 잘 연습해야 돼서 별표치라고 한 거고, 그 다음에 13쪽에 보이는 5번 제곱인수를 이용해서 근호 없애기 보이죠? 여기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루트라는 숫자를 가지고 계산할 때 필요한 계산 규칙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라서 반드시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야. 오늘 계속 얘기하지만 연습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 주기적으로 하고 있지. 루트라는 수체계를 처음 배우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연습을 좀 많이 해주긴 해야 돼.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조금 원래 어디야 저기 앞에 10쪽에서 진도를 끊고 두 번에 나눠서 가도 되거든? 근데 오늘 이렇게 한꺼번에 좀 달리는 이유가 오늘 달려놓고 다음 시간에 프린트라도 한번 더 풀어보려고. 계산 연습해야 되잖아. 그것 때문에라도 일부러 오늘 조금 달리는 거야. 내용 자체가 별로 없이 그냥 외워야 될 공식도 몇 개 없거든? 지금 그냥 제곱해서 제곱근에 대한 성질만 기본적인 것만 나왔잖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을 해서 오늘 13쪽까지만 진행을 할 겁니다. 알겠어요? 14쪽의 대소관계는 조금 익숙해진 다음에 하자. 이거는 지금 당장 안 해도 되니까 일단 13쪽까지만 오늘은 같이 갈 거니까 요거 같이 한번 쭉 따라가면서 보자고요. 자, 그러면 양수화라는 과정에 대한 얘기까지 하면서 이 제곱근의 삭제까지 우리는 얘기를 했어. 그치? 제곱근의 삭제를 하면서 주의해야 될 점으로 양수화 과정을 같이 얘기를 했고 요거에 대한 문제가 이제부터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문제들을 풀면서 우리 한 번 더 연습 좀 해보고 가죠. 자, 필수 문제 5번 문제 보이죠? 6번. 거기 있는 거 문제 한번 같이 보는 거예요. 자, 필수 6번의 첫 번째 거 보면은 뭐라고 나왔냐면 x가 0보다 크다라고 범위를 줬죠. 즉 다시 말하면 x가 무슨 수라는 얘기야? 양수라는 얘기가 확인되죠. 이 상태에서 루트 2x 전체를 제곱한 거를 간단하게 만들어 보라고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확인되나요? 그러면 여기서 양수화 과정을 할 때 여러분들이 계산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설명해 줄 테니까 잘 들어. 계산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야. 자, 일단 제곱하고 루트가 만났지? 지워. 뭐 양수, 음수 따지지 말고 일단 지워. 알겠어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게 그럼 누구야? 2x가 남아있지? 이걸 일단 써. 일단 써. 확인됐니? 제곱하고 루트 지우고 남아있는 걸 일단 써. 얘가 플러스 부호를 가지고 마이너스 부호를 가지고 아무 신경 쓰지 마. 그냥 일단 적어. 그 다음에 x의 범위를 봐. 0보다 크지? 그럼 2x가 양수야, 음수야? 양수야? 그대로 냅둬.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되죠? 이렇게 가는 거야. 자, 그러면 첫 번째 거 정답 그냥 나와버렸지? 2x로. 확인됩니까? 자, 그럼 두 번째 봐. 두 번째는 x가 음수라고 나와 있어. 이 상태에서 루트 똑같이 2x를 제곱한 걸로 나와 있는 거잖아. 자, 어떻게 하라고 그랬지? 제일 먼저 일단 제곱하고 루트가 보이니까 뭐 하면 돼? 지워. 확인되니? 그리고 그러면 바로 누가 보여? 2x 보이지? 일단 꺼내. 확인됐지? 그 다음에 비교하는 거야. x가 음수지? 그럼 2x도 뭐야? 음수지? 그럼 이때 양수화 과정을 거쳐주면 돼. 앞에 뭐만 하면 돼? 붙이면 되잖아, 그냥. 확인돼요? 정답 나온 거야. 이렇게 일단 지워, 꺼내, 양수야, 음수야 판단해. 3단계에 걸쳐서 일괄적으로 쭉 따라가면 되는 거야. 이래야 니네가 실수가 적어. 아시겠죠? 뭐라고? 일단 아니 지워, 펑. 그 다음 일단 꺼내. 그 다음 양인지 음인지 판단해. 알겠죠? 한꺼번에 보고 가려고 하지 마. 자, 그럼 세 번째 거 보는 거야. 세 번째는 x가 양수지. 그때 이번엔 루트 마이너스 2x를 제곱했지. 마이너스까지 같이 제곱된 거야 지금. 맞죠? 그러면 일단 뭐라고? 제곱하고 루트를 씌우라고. 확인돼요? 그리고 일단 꺼내. 그럼 마이너스 2x가 일단 꺼내졌어. 자,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하라는 얘기야. x가 양수지. 마이너스 2x는 음수지. 그러면 이대로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 양수화 과정을 거치기 위해 앞에 마이너스 붙여주라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정답이 뭐가 돼? 2x. 이렇게 마지막 정답을 적으면 되는 거야. 알겠어요? 이 순서 맞춰서 천천히 가는 거야. 자, 그럼 네 번째는 뻔하겠다. x가 음수일 거고 루트 마이너스 2x를 제곱하라고 시키겠지? 자, 그럼 이제 또 확인해. 제곱하고 루트 지워. 그러면 누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2x 일단 꺼내. 그리고 확인하자. x가 음수야. 마이너스 2 곱했어. 양수야, 음수야? 양수지. 냅두면 되잖아. 알겠어요? 이 마이너스 2x라고 딱 숫자가 써 있는 걸 보고 선생님 여기 마이너스 무슨 음수잖아요. 이런 얘기 생각할 필요 없다고. 왜? x가 음수잖아. 음수에다 음수 곱하면 무슨 수? 양수가 되는 거 우리는 알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숫자를 보게 될 때 이런 숫자를 보면 요놈 양수야 음수야 물어보잖아? 그러면 100이면 10의 9은 음수라고 얘기를 해.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x가 뭔지 모르니까 양수인지 음수인지 확인이 안 되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인지하고 있어야 돼.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이게 양인지 음인지 모른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중학교 1학년, 2학년 과정을 배울 때만 해도 마이너스 부호 붙으면 무조건 무슨 수? 음수. 플러스 부호 붙으면 양수. 이게 고정관념처럼 머릿속에 박혀있기 때문에 여기서 실수를 많이 하거든. 근데 지금부터는 그걸 연습을 통해서 이겨내야 돼. 알겠죠? 마이너스 부호가 붙어있다고 무조건 음수가 아니라 일단 의심해 봐야 된다고. x가 뭐냐. 이런 걸 봐야 되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바로 밑에 있는 필수 문제 7번. 요게 이제 중3들 학교 시험 문제다. 이걸 이제 조금 더 복잡하게 짜는 게 학교 시험 문제야. 자, 보자고요. 첫 번째. x가 5보다 커. 이 범위 내에서 루트 x-5의 완전 제곱이라고 지금 돼 있죠. 요거 이제 간단하게 만들래. 그러면 간단하게 만들 방법은 여전히 동일해. 어떻게 하라고? 제곱하고 루트 씌우라고. 그리고 안에 있는 거 일단 꺼내. 그리고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할 거야. x가 5보다 크잖아. 5보다 큰 거 아무거나 숫자 하나 대입해봐.
양수야, 음수야? 양수. 그럼 그냥 있는 그대로 냅두면 되는 거야. 확인됩니까? 그럼 자, 두 번째. 이번에는 x가 5보다 작아. 똑같은 식이네? x가 5보다 작고, 그 다음에 루트 x-5의 완전 제곱이라고 돼 있어. 그럼 자, 이번에도 똑같겠지? 제곱하고 루트랑 지우지? 누구 나와? x-5가 일단 나왔지? 그 상태에서 x가 5보다 작아. 작은 숫자 아무거나 대입해서 양인지 문제 판단해봐. 양수야, 음수야? 음수. 그럼 뭐 해야 돼? 양수화 과정 거쳐줘야지. 확인됩니까? 요거야. 그래서 이 양수화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인지를 해둬야 돼. 밖에 왜? 왜 주는데? 상관없어. 여기까지 확인됩니까? 네, 요렇게. 그래서 이 양수화 과정을 계산하는 게 여러분들 생각보다 어려운 내용이고 힘든 내용이니까 연습 잘해봐. 알겠죠? 다음 시간에 질문 한번 더 받아야 돼, 우리. 자, 그럼 옆으로 넘어가서 13쪽. 제곱인수를 이용해서 근호 없애기 해야 되는데, 자, 할 수 있겠지? 응, 할 수 있겠지. 아니, 나는 뒤에 한 단어 더 해도 돼. 너무 불합쳐 지금. 너네가 힘들까봐 그러는 거지. 파이팅. 할 수 있겠지? 선생님 괜찮겠어? 선생님 몸도 안 좋은데요. 너무. 네가 언제 그런 얘기를 하냐? 네가 승희로 복싱해주니까 되게 어색하다. 너 승희 없을 때 승희 그렇게 했잖아. 그건 뭘 안 익숙할 거예요. 그건 뭘 많이. 아니, 나 잘 모르겠다. 자, 다섯 번째.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될 게 뭐냐면,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들 제곱근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곱근의 계산 규칙을 결국은 따지고 보면 두 가지 규칙을 알려준 거야. 지금까지 문제 풀면서. 첫 번째가 뭐냐면, 제곱과 루트가 만나면 어떻게 된다? 소거될 거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제곱과 루트를 소거시키고 나서 안에 있는 내용을 꺼냈더니, 걔가 음수면 양수화 과정을 거쳐줘라. 이렇게 두 가지 계산 규칙을 얘기했는데, 우리는 다시 제곱과 루트를 소거시키는 규칙이지. 글로 들어가는 거야. 자, 어떻게 들어갈 거냐? 예를 들어봐. 루트, 내가 만약에 45라고 썼어. 그러면 이걸 우리가 소인수분해를 지금부터 좀 해볼 거거든? 45라는 숫자를. 소인수분해하면 루트 안에 3의 제곱에다가 곱하기 5가 들어오겠지? 확인됩니까? 이렇게 들어왔을 때 내가 지금부터 여기 보이는 루트 안에 3의 제곱에다가 곱하기 5라는 이 숫자에다가 추가로 무언가를 곱했어. 확인되니? 루트 안에서 추가로 누군가를 곱한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뭐 할 거냐? 정수로 만들고 싶어. 정확하게 말하면 자연수로 만들고 싶다는 얘기야. 확인됩니까? 그러면 좌변은 루트가 포함되어 있잖아. 따지고 보면 무리수겠지. 근데 우변은 정수로 바뀌었잖아. 다시 말해 따지고 보면 유리수로 바뀐 거지. 이 말을 다시 해석하면 무리수가 유리수랑 같아진다? 애초에 사실 말이 될까? 다른 수칙이기 때문에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근데 같아지게 만들고 싶다는 얘기야. 이 말을 다시 해석하면 여기 있는 이 숫자가 결국에는 뭐여야 되냐? 루트가 없어질 수 있게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숫자였었겠구나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지. 확인돼요? 즉 A의 숫자가 얼마가 들어가느냐에 따라 이 숫자에서 루트를 없앨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확인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규칙이 다시 떠오르는 거야. 우리가 처음에 루트를 없앨 수 있는 방법 어떻게 없앤다고 그랬지? 제곱과 루트가 만나서 소거될 거라고 그랬지. 그럼 자 봐. 여기 지금 보이는 것은 3은 제곱이잖아. 그러면 제곱이랑 루트랑 이렇게 없애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없애게 될 때는 항상 루트 안에 제곱이랑 만나게 되는 건 맞는데 숫자 전체를 감싸는 제곱이어야 되는 거지. 그래야지만 통째로 다 없애는 게 가능했던 거란 말이야. 확인돼요? 그럼 이 말을 다시 해석하면 여기 3은 이미 제곱이 됐으니까 이 5도 뭐 해야 돼? 제곱이 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마지막 다섯 번째로 얘기를 하는 바가 뭐냐면 제곱수 만들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여러분들 책에 나와 있는 몇 쪽이냐? 13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야. 제곱수 만들기. 이 제곱수 만들기는 사실 되게 오래된 유구한 전통을 가진 문제 중에 하나야.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지겹게 봤거든. 뭐 특정한 수를 가지고서 뭐 정수를 만들어 와라 뭐 하면서 어떤 수에 제곱이 되게 만들어라 이런 것들 문제 많이 봤단 말이지. 그거에 대한 응용 확장판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자, 이제 방금 전에 했던 요 문제를 가지고서 한번 예를 들어보자고요. 루트 45에다가 A를 곱할 거야. 이렇게 해서 곱한 수가 결국에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되게 만들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때 A가 도대체 뭐냐 라는 걸 우리 보고 한번 찾아보라는 거지. 그러면 아까 전에 썼던 거 그대로 가져와 볼게. 루트 3의 제곱 곱하기 5에다가 곱하기 A를 해서 결국에는 뭐가 되는 거야? 누군가의 제곱의 형태. 이걸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어떤 자연수가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게 낫겠다. 자연수가 만들어진다. 확인됩니까? 자, 어떤 자연수가 되게 만들어 본다 하면은 결국 루트를 소거시켜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결국에 이 안에 있는 3의 제곱에다가 곱하기 5에다가 곱하기 A를 한 이 숫자가 뭐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제곱수가 돼줘야 되겠구나 라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확인됩니까?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A가 될 수 있는 가장 작은 수 당연히 얼마겠어? 5겠지. 이게 가장 작은 수일 거야. 그럼 두 번째로 작은 수는? 야, 너네 모르면 안 되지. 너는 3의 제곱 곱하기 5의 세제곱? 이거란 얘기야? 3의 제곱 곱하기 5의 세제곱? 이게 가장 작은 수? 2 제곱 곱하기 뭐예요? 그렇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 5가 나왔지. 얘가 됨으로써 이 안에 있는 거 이미 제곱수로 완전해졌지. 여기에 이제 숫자를 조금씩 키워나가고 싶어. 즉 다시 말해 여기 뒤로는 1의 제곱이 생략되어 있는 거라고 항상 얘기하잖아. 제일 작은 수는. 제곱수 만들게 할 때. 그러니까 다음번에 나오게 되는 수는 5는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되고 2의 제곱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구나. 그 다음 나오게 되는 수는 5는 가지고 있고 3의 제곱이 추가되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뒤에 있는 숫자를 하나씩 추가하면서 다음 나오게 되는 숫자들을 찾아내게 된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이해돼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제곱수 만들기를 해나갈 수 있구나. 라는 얘기를 하는 게 이번 마지막 13쪽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해됐나요? 그럼 문제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 이렇게 누군가를 곱해서 만들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도 가능하다? 루트 마음에 드는 숫자 두 자리 24 플러스 A를 했어. 이게 어떤 자연수야? 이렇게도 나올 수 있어.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 결국에는 24에다가 플러스 A를 한 수가 뭐가 돼야 돼? 제곱수가 돼줘야 되잖아. 근데 난 A를 자연수 범주 내에서 사용하고 싶어. 확인돼요? 음의 정수는 아니야. 자연수만 들어갈 거야. 그럼 자연수가 들어간다고 하면은 결국에 이 제곱수는 24보다 어때야 돼? 커져야 되겠지. 그럼 24보다 큰 제곱수니까 결국에는 뭐야? 5의 제곱 이상인 제곱수겠군요. 라고 우리는 판단을 내릴 수가 있겠죠. 확인돼요? 이런 식의 추가적인 판단도 가능하다는 거지. 이해돼야 안 돼?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도 된다? 루트. 이번엔 마음에 드는 세 자릿수. 123 마이너 A. 이러면 어떻게? 이게 또 어떤 자연수야? 그러면 이번에는 뭐야? 마찬가지로 123 마이너스 A가 뭐가 돼야 돼? 제곱수여야 되겠지. 근데 A가 마찬가지로 자연수라는 조건을 붙여버리면 123보다 작아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123보다 작은 제곱수 중에 가장 큰 애 누구야? 11의 제곱. 즉 11의 제곱보다 이하가 되는 제곱수를 찾으라는 얘기로 문제가 또 바뀌어버리는 거지.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해. 뭔 말인지 이해돼요? 안 돼요?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얼마든지 다양하게 나올 수도 있어. 더해도 되고 누군가를 빼도 되고 누군가를 곱해도 돼. 그러면 당연히 누군가를 더해도 되고 빼도 되고 곱해도 되면 나누는 문제도 나올 수 있겠지. 어찌됐건 간에 근본적인 목적은 뭐야? 루트 안에 있는 숫자를 제곱수로 만들어내기 위함이다. 확인됩니까? 그러니까 얘는 뭔가 새로운 걸 배운다기보다는 그냥 하나의 문제 유형 정도로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곱수 만들기라는 문제 유형이 존재한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 그거 우리 다시 한번 보면서 가보자고. 야, 뭐야? 필수 예제 8번에 딱 루트 45였네? 몰랐다 나도. 그럼 자, 소인수분해 하면 누구의 제곱이야? 3의 제곱 곱하기 5겠죠? 그러면 다음 줄 3의 제곱 곱하기 5에다가 곱하기 x가 자연수가 되려면 x는 당연히 5 곱하기 자연수의 제곱에 꼴이어야 된다. 맞죠? 가장 작은 x값은 누구예요? 5? 그냥 그렇게 찾으면 되는 거지 뭐. 자, 그럼 8-1번에 24x 루트 24x는 안 해봐도 되죠? 두 번째 나누는 거 마침 이해 안 들었는데 나누는 게 딱 나와버렸네? 나누는 거 한번 해볼까? 자, 루트 마음에 드는 세 자리 숫자 만들어봐. 자신 있냐? 다시 생각해. 그럼 200. 그래? 200. 이렇게. 이번에는 얘가 자연수가 되고 싶어.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 200을 일단 소인수분해 해야 되겠지? 근데 소인수분해 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원래 200 소인수분해 하면 2의 세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거든? 그렇게 해도 돼. 근데 우리 잘 생각해보면 이거
10의 제곱에다 2만 곱하면 되지 않냐? 그럼 그렇게 해도 돼. 그래서 루트 안에 x를 남겨놓고 2 곱하기 10의 제곱으로 만드는 거야. 그러면 얘 어차피 이 루트 안에 있는 얘가 제곱수가 돼줘야 되잖아. 10의 제곱이 이미 완성돼 있잖아. x가 누구만 없애면 돼? 2만 없애면 되는 거잖아. 맞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장 작은 x를 찾아라? 2야. 와우. 확인되니? 그러면 두 번째로 작은 x를 찾으라고 하면 그땐 뭐 하면 돼? 2 곱하기 2의 제곱을 하면 될까? 무조건 2 곱하기 2의 제곱이 가장 두 번째로 작은 걸까? 그건 아니야. 왜? 분자까지 약분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 안 그러면 분수가 돼버릴 거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얘를 소인수분해 해야지.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으로 소인수분해를 딱 해놓으면 다음번에 들어갈 숫자는 2 곱하기 2의 제곱이 되는 거야. 그래야지만 자연수가 될 거잖아. 그럼 그 다음 숫자는 2 곱하기 5의 제곱이겠지. 5의 제곱까지 동시에 없애버려야 되니까. 마지막으로 들어갈 숫자는 2 곱하기 10의 제곱으로 통째로 다 없애는. 확인됩니까? 2 곱하기 3의 제곱은 안 되는 거지. 왜? 3의 제곱에 들어가는 순간 분모가 3이 남아버리잖아. 루트가 남잖아. 루트가 없어진다고 해도 분수가 돼버리잖아. 자연수가 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나눗셈을 할 때는 들어갈 수 있는 게 제한적으로 들어간다라는 거를 같이 기억을 해줘야 된다. 이건 문제 풀면서 익히면 돼. 이렇게 막 외우려고 하지 마.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 보여주는 것 뿐이니까. 알겠죠? 자, 그럼 바로 밑에 마지막 필수 문제 9번. 더하는 거네? 딱 이거네? 그죠? 자, 그럼 더하는 거 보자. 10 플러스 x가 자연수가 되려면 10 플러스 x는 10보다 큰 자연수 제곱에 꾸려야 되겠죠? 당연히 x가 자연수일 거니까 10보다 커지게 되겠지? 그러면 10 플러스 x가 될 수 있는 거 제곱수잖아. 10보다 큰 제곱수 찾으라는 얘기잖아. 가장 작은 애가 누구야? 그래, 16, 그 다음 25, 그 다음 36 등등등 가겠죠? 그러면 이제 10 플러스 x가 16이니까 x는 얼마? 6이 되겠죠? 10 플러스 x가 25면 x는 얼마? 15. 10 플러스 x가 36이면 x는 26. 이런 식으로 쭉 따라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확인됩니까? 그랬을 때 가장 작은 자연수는 당연히 누구겠어요? 6이다. 그렇게 찾는 거야. 어때? 할만하지? 생각보다 할만하지? 아니야? 수익이 다음 시간에 불안한데.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들을 쭉 보면서 기본적인 제곱근에 대한 얘기를 해봤어. 자, 다시 한번 정리하자. 오늘 결국에는 제곱근에 대한 기초적인 얘기들을 했어. 그래서 제곱근 어떻게 생긴 건지 한 번 더 얘기했죠. 그리고 주의점 2가지, 특히나 주의해야 될 것들 많이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거. 단순하게 읽게 될 때 전혀 다른 걸 뜻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잘 기억해놔야 돼. 그러면서 동시에 이거를 얘기하면서 이제 양의 제곱근과 음의 제곱근에 대한 얘기도 우리 했었지. 그랬을 때 제곱근의 개수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다. A 값이 얼마냐에 따라 제곱근의 개수가 차이가 있을 거다라는 거 같이 얘기했었죠. A가 양수면 제곱근 몇 개? 양의 제곱근, 음의 제곱근에서 2개. 0이면 1개, 음수면 없다라는 것까지 확인됐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 제곱과 루트가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 사라진다고. 소거시킬 거야. 근데 그걸 소거시킬 때 단순하게 그냥 소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양수화라는 과정을 거쳐줘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실수하지 않고 편하게 하는 방법으로 어떻게 했느냐? 일단 제곱하고 루트 지워놓고 안에 거 무조건 꺼내. 그리고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해서 양수면 그대로 놓고 음수면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주는 양수화 과정을 거쳐줘라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양수화 과정이라는 거는 사실 없는 말이야. 선생님이 만든 거거든? 너네 그냥 보기 편하라고? 그러니까 양수화 과정을 거친다. 어디 가서 양수화 과정 거치면 되잖아요 하면 아마 못 알아들을 거야. 그러니까 그냥 이럴 때는 보여주면 되는 거야. 알겠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제 유형 하나. 제곱수 만드는 거 해봤죠? 특별히 안 어렵지?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까지만 진행을 할 거고요. 자, 그래서 오늘 숙제는 그럼 어디까지겠어요? 개념편 13. 요로 끝나겠냐? 왜? 개념편은 끝. 개념편은 13초까지. 자, 유형편. 배운 데까지 해야죠. 야, 유형편이 숙제가 좀 복잡하거든? 잘 들어야 돼. 7쪽 해야 됩니다. 8쪽 해야 돼요. 9쪽 해야 돼요. 10쪽을 4번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네. 되세요? 11쪽 해야 돼요. 12쪽 해야 돼요. 13쪽 당연히 해야죠. 14? 당연하죠. 15쪽에 36번까지입니다. 15쪽에 36번이요? 네. 그럼 몇 문제야? 대충 한 70문제 되겠는데
너무 많냐? 네, 너무 많아요. 예전에 저도 방학이기 때문에 잘 더 많이. 나도 약간 그렇게 생각하긴 했어. 아직 방학 안 해놓을 게 어딨지? 은행중 말고. 상호조정 아직 안 했어? 어차피 금방 어디야? 하게 되는데. 아, 은행이야? 창성? 창성. 좋은 학교. 조용해. 이거 학교 뭐? 조용히 하라고. 아, 내일? 그러면 내일이면 숙제 시간 되잖아. 뭐요? 다른 학원이 있다는데요. 다른 학원도 가고 뭐 편한 분이 썰어놓고 뭐 태권도밖에 더 가냐? 영어학원 다녀요. 아, 영어도 가냐? 아, 많이 가네. 어떻게, 야, 그럼 딱 말해. 하는데 힘들어, 안 힘들어? 할 수 있어, 없어? 저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저는 방학입니다. 선생님. 근데 대한민국 저는 무지리 방학입니다. 알았어. 자, 난 죽었다 깨어나도 때려 죽여도 못하겠다, 손. 주변에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든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 할 수 있는데 할 수는 있죠. 그럼 해! 할 수 있으면 하면 되지. 왜, 너무 많아? 아니요. 아니, 사실, 이걸 니네 노트에 풀어야 된다? 맞다. 아 그럼 조금 이러면 좀 너무 양이 많을지도. 그러면 조금만 줄이자. 선생님 이거는 그푼 표시 문제를 풀지 말아요. 좋다. 그래. 그러면 개념편에 우리 필수 문제 선생님이 지금 다 풀었거든? 밑에는 유제 있지? 유제만 해. 그러면 할 수 있어? 그럼 괜찮아? 그래, 그럼 유제만 해. 유제만 하고 유형편 그대로 가. 그러면. 필수 문제 뭐 어차피 뭐 별거 없는데 뭐. 응. 그거 하고 유제하고, 이거 푸는 법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노트 있죠? 4분할 해. 공간 많이 남겨서. 그래서 그냥 문제 풀고, 이렇게. 알겠죠? 그리고 풀고 끝 아니지? 우리 뭐 해야 돼? 답안지 보고, 펜으로 채점하세요. 이렇게. 채점. 그럼 채점을 했어. 끝이 아니라, 틀린 문제 고쳐. 답안지 보고 고치지 말고 본인 스스로 다시 고치는 거야. 만약에 막 고쳤어. 맞았어. 그러면 다른 색깔. 세모. 근데, 이 새끼는 도저히 봐도 아무도 말해도 모르겠어. 별표. 그래서 다음 시간에 와서 요거 질문. 알겠죠? 여전히 똑같이 그렇게 갈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 미리 예고 좀 하나 하고 마치자. 영상 아예 끄기 전에. 다음 시간에 우리 뭐 할 거냐면 대소비교 할 거거든? 대소비교를 해야 될 차례야. 14쪽에 있는 거 대소비교를 해야 될 차례거든? 근데 이거 먼저 안 할 거야. 이거 나중에 할 거야. 그러니까 다음 시간 끝나갈 무렵에 할 거거든? 다음 시간에 어디서부터 출발할 거냐면 다음 시간에 여기 이거를 다음 시간에 언제지? 금요일인가? 그럼 주말 꼈네? 아니야, 상관없어. 다음 시간에 어디서부터 출발할 거냐면 여기부터 할 거야. 20쪽 있죠? 20쪽에 있는 내용이랑 21쪽에 있는 내용을 하고 23쪽 한 다음, 22쪽 한 다음에 여기 14쪽으로 들어갈 겁니다. 여기 그냥 한 세트거든, 원래? 근데 우리 그럼 중간에 건너뛰잖아. 16, 17. 이건 지난 시간에 했잖아. 수책에. 그죠? 그래서 요거는 수책에는 다음 주 월요일쯤 한 번 더 점검해줄게. 그래서 일단은 대소관계부터 해서 대소관계 얘기하는 김에 무리수와 실수에 대한 성질들 기본적인 거 얘기 한 번 더 하고 주말 동안에 여러분들 공부할 시간 좀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좀 순서 좀 바꿀게요. 됐습니까? 자, 오늘 얘기한 거에서 궁금한 거. 질문사항, 하고 싶은 말. 안 돼. 있어야 된다고. 자, 그럼 촬영은 여기까지.